그러면 먼저 배우분들 모실게요. 유나 역을 하신 박예림 배우님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그 다음에 공윤수 역을 했던 김대영 배우님, 마지막으로 유조영 역을 했던 안희태 배우님 나와주세요. 자, 그러면 앉을까요? 저희도 되게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영화가 작년 12월 23일 날 개봉을 했죠? 개봉을 하고서 GV 몇 번이나 하셨어요? 10번 정도. 10번 더 하지 않았어요? 오늘 11번. 아, 그래요? 11번째예요? 아, 10번을 딱 채우고 중간에 살짝 공백기가 있었다가 이 3명의 배우분들이 아카데미를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아카데미 가기 전에 잠깐 연락하고 갔다 와서는 처음 만나는 거라서 살짝 아카데미 다녀온 소감도 좀 듣고 싶고 그런 것들 포함해가지고 오픈 채팅방도 열렸으니 다들 오래간만에 뵌다는 인사만 하시네요. 네. 되게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안 보고 제가 질문했는데 GV 몇 번이나 하셨어요? 하는 게 네. 문자 통역. 그렇구나. 문자 통역이 같이 있어서 네네네. 자, 그러면 자기소개를 먼저 하실까요? 자기소개를 유림 배우님부터.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드라이브 마이 카에서 유나 역을 맡은 박유림입니다.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너무 영광입니다. 네,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라이브 마이카에서 공윤수를 연기했던 진대현입니다. 네, 이렇게 또 오랜만에 GV 하니까 좀 오늘 좀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어쨌든 또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류종희 역을 맡은 안휘태입니다. 저도 진짜 오랜만이라서 되게 설레면서 기분도 좋고 조금 긴장도 되고 그러네요. 네, 약간 긴장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주 만났을 때는 맨날 그냥 막 그러면서 했는데 오늘 오래간만에 만나기도 하고 오늘 뭐 안내가 나갔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상영된 버전은 저희가 지금까지 그냥 일반 극장에서 봤던 버전이랑은 좀 다른 버전이잖아요. 배우님들도 조금 보시긴 하셨죠? 베리어프리 자막이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약간 이제 듣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좀 어려운 분들이 어떤 식으로 영화를 보는지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뭐 몇 번 보신 분들도 있었을 텐데 오늘 좀 특별한 상영이 있었던 날이라서 뭐 포함해가지고 네, 다양한 얘기들이랑 질문들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문자 통역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오픈 채팅방이 저희도 살짝 낯설어서 질문인지 아니면 저희 얘기가 이제 통역되는 건지 좀 헷갈려가지고 저도 아까 잠깐 실수를 했는데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오늘 버전은 이제 베리어프리 자막이 들어간 버전을 상영했습니다. 그러면 아카데미 갔다 와서 저도 처음 만나는 거라서 좀처럼 인생에서 경험하기 아무리 배우라고 하더라도 아카데미 영화제 참석하는 것이 사실은 흔한 일은 아니라서 어떻게 다녀왔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 소감을 조금 짧게라도 들어볼게요. 네. 우선 전혀 배우를 하겠다고 시작하고 나서부터 청룡영화제나 솔직히 대종상 영화제를 가끔씩 꿈꾸긴 했는데 아카데미는 생각도 못 해봤어서 네. 네. 그래서 사실 믿겨지지 않았고요. 갔을 때 사실 너무 신기했었고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게 맞는 건가 그냥 계속 현실이 느껴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갈 수 있다면 꼭 또 한 번 더 열심히 해서 네, 좋은 사람들과 한 번 더 꼭 다녀와 보고 싶습니다. 네. 네, 저는 최고였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너무 즐거워가지고 내가 최고야 약간 이런 우리 드라이브 마이카 진짜 멋있다 최고다 이런 마음으로 즐겼고요. 제가 그 자리에 언제 다시 갈 줄 모르겠다는 생각에 아예 레드카펫 밟기 전부터 나는 진짜 만끽해야지 후회 없이 놀다 와야지 하고 저희 셋 다 엄청 손 많이 흔들면서 네, 즐기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원래 목표가 없었는데 아카데미 갔다 오고 나서는 목표가 생겼어요. 저는 또 가기로 네, 저 스스로 약속을 했습니다. 네. 주변에 거기서 만나신 분들 중에 드라이브 마이카 보신 분들이 좀 있었나요? 뭐 드라이브 마이카 갔다, 뭐 최고다, 뭐 이런 게스트분들 중에. 일단 저희를 알아보셨던 것 같아요. 알아보셨던 배우분들도 많으셨고 저희가 상을 타고 나서도 주변에서 다 저희한테 축하한다고 했었고 지나가다가도 저희한테 축하한다고 많이들 해주셔가지고 되게 기분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세 분이 일본 영화에 출연한 한국 배우라는 것도 확실히 알고 계신 것 같으신가요? 일본 사람, 전 진대원 배우 같은 경우는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헷갈렸을 것 같은데. 저는 아셨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님이 그 대현 배우님을 엄청 좋아한다고 와서 먼저 사진 찍자고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박수 쳐주시네요. 소감 얘기하세요. 휘태 배우는 그 저희 히로시마에서 촬영할 때 엄청 그 술 모임들이 있었잖아요. 시간이 많아가지고 그 친구 중 한 명인 대만 배우 자니스 역을 했던 소냐도 오랜만에 만났을 텐데 엄청 만나고 싶어 했었잖아요. 네.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처음에는 사실 배우가 오스카 가는 게 그렇게 흔치는 않은 일이고 제 주변에도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보니까 그 실감이 하나도 안 났었어요. 그냥 저는 처음에는 그 같이 술 마셨던 소냐라든지 뭐 오카다 마사키라든지 아니면 다른 스태프들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그게 너무 기뻤어요. 일단 코로나라서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하나만으로도 마냥 기뻤는데 네, 그래서 만나서 되게 기쁘고 막 그랬는데 오스카 식장에 들어가니까 와 이거 진짜 스케일이 다르더라고요. 진짜 완전히 아드레날린이 막 뿜어져 나오면서 그때 제가 뭐 어떻게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냥 완전히 즐겼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는. 오늘 너무 저희 배우들이 자랑질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살짝 근데 이게 약간 아무튼 세 배우분 모두 굉장히 인생에서 좀처럼 만날 수 없는 좋은 경험을 한 거잖아요. 그 경험을 한 분들과 저는 같은 공간에 있으면 그 에너지랑 그 행운이 확 퍼져가지고 저희한테도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아카데미 따라가려고 그랬는데 주인공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들러리로 가는 게 좀 약간 자존심이 상해서 사실은 안 갔는데 저도 일본에서 그 약간 저도 어소시에이트 프로듀서로 들어가 있어요. 현장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저도 사실 축하를 많이 받아요. 뭐 아카데미 출품된 영화의 어소시에이트 프로듀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뭐 은경상 대단하다 막 이런. 그러니까 약간 자랑질 같지만 저희 나름대로 드라이브 마이카를 통해서 이제 얻은 에너지들이 있어서 그거를 오늘 배우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많이 나눠주셔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도 또 다른 어떤 행운들을 좀 만날 수 있게 좋은 얘기를 많이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질문들이 다른 오픈 채팅방보다는 질문들이 좀 적기는 해요. 문자동에 같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진대현 배우는 사실 이제 배우를 하면서 인생의 목표가 있었어요. 3개가 뭐였죠? 다시 한번. 거기 아카데미는 없었어요, 그죠? 네,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네, 그 3개가 뭐였었죠? 제일 가까웠던 목표는 대학로 무대에 서는 것이었었고. 그건 이루셨고. 네. 네. 그리고 이 영화 스크린에 제 얼굴 크게 한 번 나오는 거. 그것도 이루셨고. 네. 네. 그리고 3번째가 국내 청룡영화제에서 조연상 받는 게 꿈이었었는데 그거는 이제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기다리시면 되고.
다른 아카데미를 갔다 와버려서 네, 다시 또 열심히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너무 큰 거가 갑자기 훅 오는 바람에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어차피 배우분들도 버티면 좋은 여러 가지 것들이 온다고 많은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조바심 내지 마시고 네. 자, 국내 영화제에서 상을 받을 날까지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유림 배우는 히로시마에 있을 때도 너무 행복했었잖아요. 한국에 오기 싫을 정도로 드라이브 마이카 때문에 너무 행복한 순간들이 사실 많아졌죠. 네. 어떠신가요? 네, 지금도 행복합니다. 이제 영화는 이제 마무리가 됐고 네. 이제는 이제 드라이브 마이카를 좀 보내고 또 다른 작품들과 만나는 일이 이제 생길 것 같은데 네. 드라이브 마이카가 어떤 영화로 본인의 앞으로의 연기 인생이나 도움을 줄 것 같습니까? 드라이브 마이카는 제가 좀 저 스스로 배우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저를 만들어준 작품이기도 하고 제 걸음마를 너무 잘 가르쳐준 작품이어서 좀 드라이브 마이카를 보낸다기보다는 계속 마음속에 가지고 다른 작품들도 만나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네. 저희가 사실은 이제 GV 하면서 하마구치 감독님 이제 연기, 연출, 뭐 스타일 이런 거 질문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부산 아시아 영화학교에서 아시아 분들, 필리핀, 뭐 대만 이런 분들 놓고 드라이브 마이카 강의를 살짝 했거든요. 거기서도 질문이 하마구치 감독님의 그 현장에서 어떠신지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이제 영어로 또 통역이 되는 강의였어가지고 리딩 계속 리딩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희도 말하는 것처럼 리딩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자, 하마구치 감독님의 그런 지도를 받으셔서 그게 본인들의 그 후에 제가 보기에는 연기를 하신 분들도 있고 오디션을 보셨던 분들도 있는 걸로 아는데 영향이 좀 있었나요? 내 연기가 변했다 아니면 내가 좀 달라졌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나요? 일단 변했다라고 느끼려면은 제가 현장에 한번 서봐야 될 것 같아요. 카메라 앞에? 네, 카메라 앞에. 그 외에는 정말 감독님이랑 함께 했던 것처럼 일단 대본을 되게 드라이하게 제가 읽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아직도 혼자 무한반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션 준비할 때도 아직 저한테 남아있어서 그런지 감정 없이 계속 있다가 순간순간 제가 느껴지는 감정들을 좀 겁내지 말고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무래도 감독님의 영향이 아직 저한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게 좀 저랑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스타일이 네. 그래서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차기작 준비하시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최근에 그러면 오디션 하나 보시고 네. 저희 기사를 보기는 봤는데 네. 작품이 하나 결정이 되신 거죠? 네, 저 결정이 됐어요. 저 항상 GV 갈 때 다음 작품에 대해서 질문 진짜 많이 받았었는데 항상 말씀을 못 드렸었거든요. 제가 발레리나라는 넷플릭스 영화 작품으로 만나 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라이브 박수. 드라이브 마이카에서는 목소리로 연기하는 유림 씨를 볼 수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작품에는 당연히 그럼요. 대사가 있는 거죠. 네, 꼭 보러 와주세요. 박유림 배우의 목소리를 GV 이제 안 오셨던 주변의 감독님이나 이런 분들 목소리가 어떤지 궁금하다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목소리가 영화 보시고 나서 목소리는 이렇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자, 진대현 배우님은 뭔가 그 후에 단역이나 뭐 이런 것들 하신 걸로 아는데 아직 큰 작품은 못 만나셨지만 연기가 좀 뭐가 바뀌는 느낌이 좀 있나요? 그렇게 막 바뀌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고요. 그냥 순간순간 그곳의 작업 방식이 원하는 방식대로선 최대한 따라가고, 그래도 그 드라이브 마이크 하면서 배웠던 건 항상 저도 마음에 간직하고는 있고, 또 다른 곳에 가면 그곳의 방식에 맞추는 분이라고 최대한 그렇게 맞추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 저도 대본을 읽을 때는 최대한 저도 감정 빼고 읽게 되더라고요.
다음에 혹시나 또 길게 나올 수 있는 역할을 맡게 된다면 한번 드라이브 마이크 때 했던 것처럼 혼자 연습을 좀 많이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휘태 배우님이 감독님 연출 스타일을, 연기 스타일을, 연기 지도 스타일을 저희가 막 다 아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해가지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어떻게 한 거죠 도대체? 리딩을 어떻게 하고 이제 테스트 갔다가 뭐 저희 말로 슛 그러잖아요. 이제 본 촬영 들어갈 때 계속 감정 없이 로봇처럼 하다가 카메라 딱 돌아갈 때 연기를 하는 건가요? 어떤 스타일이셨던 거죠? 그렇죠. 보통 리딩할 때 어떤 감정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정리를 하잖아요, 현장에서. 그런데 감독님은 리딩할 때 오히려 감정과 뉘앙스를 완전히 다 빼달라고 배제하고. 진짜 정말 조금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것까지도 다 잡아내셔가지고 일단은 그걸 다 배제하고 그냥 텍스트만 그 목소리를 상대방의 그 혹시 들어보신 사람 분들도 많을 텐데 그 단전 안에 있는 종을 울린다고 생각하면서 그 목소리를 내는데 집중하면서 그 텍스트를 그 말 그대로 뉘앙스와 감정 없이 상대방한테 읽어주라고 그런 식의 연습을 굉장히 많이 반복해요. 몇십 번 정도. 그리고 나서 슛 들어가기 전에 동선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들어갔을 때는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는 게 하마구치 감독님 스타일이죠. 휘태 씨도 뭐지? 오디션 드라이브 마이크 이후에 오디션 다른 오디션 보신 적 있으시죠? 오디션은? 제가 계속 안 보다가 어제랑 오늘 하나씩 냈습니다. 아 정말요? 네. 네. 근데 뭔가 좀 저는 약간 현장에서 감독님이 저렇게 배우들한테 요청을 하거나 하는데 이 배우들 다음 영화 전 되게 궁금했거든요. 이 배우들이 드라이브 마이 카를 떠나서 하마구치 감독님의 약간 지도 같은 것을 받은 상태에서 다음 영화에 나오는 모습들이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겠다. 그래서 좀 기대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확실히 뭐 이렇게 오디션 영상을 찍거나 대사를 대할 때 막 자기도 모르게 감정 없이 읽어보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있긴 있지 않나요? 있나요? 어땠나요? 처음에 대본을 받고서 이렇게 읽을 때는 당연히 이제 감정 같은 거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긴 했는데 그건 되게 보통은 짧게 하고 지나갔었죠. 예, 그것도 연극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잖아요. 뭐 드라이 리딩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뭐 이번 제가 혼자서 준비할 때 그거를 그 하마구치 감독님이랑 했을 때처럼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하진 않았지만 근데 약간 저는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 그 하마구치 감독님의 연기 지도 스타일 자체보다도 이게 사실 대중적인 방법이 아니잖아요. 빨리빨리 만드는데 다들 익숙해져 있고 뭔가 이렇게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감정이나 뉘앙스들을 보여주길 다들 원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이거는 되게 독특한 방식이란 말이죠. 그치. 그리고 되게 마이너한 방법이고 근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죠. 네, 노력도 많이 들고 그 불안정한 것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이걸 통해서 3시간짜리 영화를 완성하고 그 영화가 그냥 저만 좋은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다 좋아해주고 다는 아니겠지만 상도 받고 거의 다 좋아하시는 걸로.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약간 뭐 쉽게 말하면 이게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본질에 집중하는 거 그 본질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밟아 나가면서 밀고 나가는 그 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본을 볼 때도 예전에는 약간 타인의 시선을 더 많이 의식했다면 지금은 내가 느끼는 거라든지 내가 마음에 드는 거 그런 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본질에 집중하는 훈련 이런 것들이 배우분들한테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이제 뭐 작가님이나 감독님들한테도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유림 배우님한테 질문 왔어요. 유림님, 영화에서는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와서 목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신기해요. 마지막 장면에 수어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 뭐 많은 분들 감동받으시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연습하셨는지 뒤에서 이렇게 하는 거 실제로 연기를 할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연습했는지 일단은 휘태 배우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냥 감정 없이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그 씬도.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뒤에서 수어를 하기로 이제 정해진 날 이후로는
베개 끌어안고 연습했습니다. 근데 물론 저희는 다 감정 없이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뭔가 약속을 깨뜨리고 싶지 않아서 계속 꾸준히 수어를 베개를 껴안고 연습하면서 감정 없이 연습을 했었고, 이제 딱 슉 들어갔을 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었던 촬영장이었고요. 그때 느꼈던 거는 뭔가 제가 분명 카오쿠에게 느낀 만큼 상대방에게도 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그 씬을 촬영했을 때 임했던 마음가짐은 뭔가 제가 그 대사로 저도 위로를 많이 받았고 힘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과 그리고 이 영화를 보실 분들에게 나도 이런 마음과 힘을 얻었으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저 스스로 되뇌이고 했던 씬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느끼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받았던 마음과 힘을 오히려 더 이렇게 드리려고 했었던 씬이었어요. 그때 당시. 수호, 저희가 현장에서 봤을 때 유림 배우가 수호로 NG를 낸 적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쵸? 네. 그 부단한 연습 때문에 네. 그런가요? 수호 어떻게, 예. 근데 저는 사실 거기에 있다 보니까 딱히 주변에 뭔가 유혹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수어 연습하는데 집중할 수 있었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그것만 질릴 때까지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때 수어가 저한테 너무 재밌었고 그 환경도 너무 재밌었고 나중에 후회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저는 시간 날 때마다 사실 수어 연습한 게 맞기는 해요. 정말 하루 종일 수어로 네, 시간을 보냈을 정도로 네, 그래서 NG 없이 잘 됐던 것 같아요. 현장에 그 수호 통역사분이 한 분 계셨고, 네. 그 다음에 한국 분이신데 48살 남자분 네. 수어로 소통하시는 네. 분이 반은 한국에 사시고 반은 일본에 사신, 인생에 48년 동안, 그러니까 24년 이렇게 사신 분이 선생님이셨고요. 그러니까 일본어만 하시는 수어하시는 분이 계셨고, 한국어랑 일본어를 하는 또 수어하시는 선생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이분을 통역해주는 수어 통역사가 또 계셨었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세 분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계속 이제 유림 씨랑 얘기를 하면서 연습을 했는데, 극중의 유나는 성대가 없는 거라서 그냥 들리긴 다 들리고 표현을 할 때 수어를 쓰는 친구라서, 사실 이제 일본에서 그 베리어 프리 하는 친구들을 저희가 아는데, 그때는 막 저 수어는 우리가 하는 수어가 아니다라고 되게 의견들이 많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드라이브 마이카에서는 사실 영화적인 설정으로 감독님이 이제 설정한 수어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 수어랑 비슷하거나 실제 그런 거랑 비교하는 수어는 아니고 좀 영화적인 설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네. 저 바로 그 일본의 베리어 프리, 일본에서도 베리어 프리 버전 만들어졌거든요. 일본은 이제 일본어니까 음성 해설 시각장애인용 안 만들어졌고, 거기서 지금 자막만 만든 걸로 저희가 들었던 것 같은데, 일본에서도. 근데 이제 그때 수어하시는 분들이 엄청 수어하고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다고 저는 전달해 드린 적이 있어서, 네. 혹시 저희도 그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감독님의 영화적인 설정 안에 있는 수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질문. 개봉 이후 드라이브 마이카 GV 전부 참석했어요. 제 인생에 큰 위로를 준 영화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스카 수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우연과 상상을 보고 왔는데요. 드라이브 마이카와 겹치는 측면이 있어서 흥미로웠어요. 배우님들도 이 영화를 보신 걸로 아는데 우연과 상상 다 보셨죠? 네. 어떻게 보셨는지 우연과 드라이브 마이카 배우로서 우연과 상상에 대한 소감을 듣고 싶고요. 앞으로 새 배우님들은 어떤 배우가 되고 싶으신지도 듣고 싶다고. 네, 영화 배우 위주로 활동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연극이나 드라마도 병행하실 계획인지. 먼저 우연과 상상에 대한 소감부터. 일단 우연과 상상을 부산 국제영화제 때 처음 봤었는데요. 최근에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뭔가 감독님께도 이런 모습이 있었나? 감독님 영화가 맞나? 약간 싶을 정도로 새로운 매력을 느꼈던 영화였는데, 저도 드라이브 마이카랑 되게 이렇게 이어져서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차 안에서 에피소드 이거 말씀드려도 되는 거예요? 안 보신 분들도 아, 우연과 상상? 네. 개봉이 안 됐으니. 우연과 상상? 개봉이잖아. 일단은 저도 뭔가 네. 뭐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부산 영화제에서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뭔가 스포일러가 되는 거는 피하고. 감독님의 생각하는 우연과 또 상상이 뭔지를 좀 경험해 볼 수 있었던 영화였고요. 아이고. 정말 근데 대사가 많아요, 그죠? 감독님 영화들 기본적으로 대사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대사가 되게 탄력이 있어가지고 저는 전혀 지루하지 않았었고 감독님만의 유머도 되게 많이 포함되어 있는 영화라고도 생각했었고 저는 그 영화 속에서 도대체 뭐가 우연이고 뭐가 상상일까 이렇게 찾아보는 재미도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까? 스포하면 안 되니까요. 네. 우연과 상상. 저도 부산에서 보고 얼마 전에 셋이 같은 날 시사회를 갔었는데 일단 저도 뭐 이게 하마구치 감독님이 실제로 저희 만나봤으니까 만나본 정도가 아니겠지만 되게 뭐라고 해야지? 약간 천재 같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도 되게 선하고 착하고 그러면서 안에 뭔가 숨긴 생각들이 되게 많을 것 같고 되게 복잡하신 분인데 그분이 농담을 하면 저렇게 했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그게 농담이 약간 지적이면서도 엉뚱하면서도 수줍고 막 그런 농담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영화라고 생각했고 또 대사가 진짜 아름답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첫 번째 봤을 때보다 두 번째 보니까 그 정교하게 해놓은 장치들이 하나하나 더 잘 보여서 그걸 보는 재미가 훨씬 컸어요. 네, 대현 배우님. 네, 저도 두 분의 의견이랑 똑같은 게 사실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봤을 때는 사실 그날 일정이 좀 바빠가지고 살짝 좀 졸면서 봤는데 이번 시사회 갔을 때 진짜 너무 좋은 컨디션에 가서 보는데 제 옆에 계신 여자분이 너무 크게 계속 웃으시길래 진짜 저렇게 재밌는가 보다. 저도 너무 재밌었거든요. 진짜 감독님 영화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재밌었고 우연과 상상 때는 어떻게 그 연출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드라이브 마이 카드도 가끔 카메라를 안 보시고 이게 듣기만 한 적이 몇 번 자주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게 그 덕분에 이 대사의 리듬이나 탄력이 좋았다고 느꼈었는데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극단의 연출님도 가끔 배우들을 연기시켜놓고 듣기만 하시거든요. 이게 들었을 때 확실히 그 리듬이나 탄력이나 뭐 말의 은율이나 높이 그런 것만 또 들으시는 것만으로도 이게 지금 잘 흘러가고 있구나 뭔가 어색하구나라는 걸 판단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감독님도 진짜 들으면서 또 판단을 하시는구나 하면서 우연과 상상을 봤을 때 정말 그 말들이 대사량이 엄청 많은데 전혀 지루하지 않고 너무 재밌게 잘 봤었고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면서 저희랑 같은 기분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5월 4일 개봉이니까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될까요, 관객이? 음악가를 이길 수는 없을 것 같고 관객 수 맞춰보기 많이들 보실 것 같아요? 5만 이상 5만 이상 기원합니다. 네. 네, 어차피 하마구치 감독님 작품이니까 네. 감독님을 응원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유나랑 그 윤수 식사 장면에 대한 질문들도 좀 있어요. 식사 그 장면에 유나랑 윤수가 가오쿠와 미사키한테 어떤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도 있어요. 그 식사 유일하게 드마카에서 좀 따뜻한 장면이라고 말해지는 네. 식사 장면이잖아요. 네. 저는 그 식사 장면이 카오쿠와 미사키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요? 저는 그 식사 장면 이후에 그 둘의 관계가 정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물감을 떨어뜨렸을 때 확 퍼지듯이 되잖아요. 저는 그 물감을 떨어뜨려주는 어떤 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해서 관계가 변해가는 그런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카오쿠가
미사키를 칭찬을 하고 그런 속내를 조금씩 얘기를 하는 게, 그리고 그 돌아가는 차 안에서 대사도 그렇고 유나가 되게 자기의 얘기를 이렇게 잘 하잖아요. 저는 그거를 되게 제가 이렇게 바통 터치를 해줬다는 느낌으로 그 장면을 느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식사 이후에 그 둘에게 용기를 준 것 같아요. 네. 서로 대화하고 마음을 열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용기를 줄 수 있었던 제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 이후에 이제 둘의 관계가 조금씩 변해가거든요. 그런 영향을 줬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네. 현장에서 촬영하실 때는 네. 대현 배우님도 어떤 생각을 하고 연기를 하긴 하셨어요? 아니면은 그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의외로 사실은 식사 장면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어떤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고, 우리 그 니시지마 배우님도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라고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두 분이 연기할 때 어떤 마음들이 네. 또 관객들한테 되게 전달되었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어땠나요? 저는 사실 감독님이 물어봤을 때 저 아무 생각 없습니다라고 말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촬영을 했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먹었다, 어떤 생각을 했다라고 하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드리기. 그 대신에 제가 촬영 현장 들어가기 전에 정말 중얼거리거든요. 그게 집중하자라고 저 스스로 했었던 얘기인데, 제가 만약에 그 장면에서 집중을 해서 상대방을 보고 그걸 받아서 또 표현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누군가 이렇게 집중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배우분들이 같이 집중을 해서 또 관객분들이 또 그걸 또 바라봐 주시고 해가지고 그런 걸 좋아해 주시지 않으셨을까? 사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현장에 정말 순간에 집중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의외로 감독님이 약간 사실 연기지도 하시는 스타일이 그 순간에만 집중하게 훈련을 시키는 것 좀 있어가지고 네. 무슨 생각을 하는 네. 현장은 아니었던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지금 하자. 하자, 연기하자. 사실은 대현 배우님은 되게 힘든 장면 아니었어요, 찍기? 그거 약간 통역을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감독님이 이렇게 천천히 해라 뭐 되게 요구하는 사항이 많았던 걸로 저도 기억하는데, 되게 힘든 장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제 어떤 마음을 연기해서 이 장면이 이렇게 남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들려줄 수 있으면. 우선 거의 히로시마 가서 절반 이상의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장면을 찍어서 제가 긴장이 조금, 첫 장면 너무 긴장을 해서 긴장이 많이 이제 좀 적응이 된 상태였는데도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장면입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현장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긴장을 안 했었는데 긴장이 점점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긴장하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우선 똑같아요. 저도 현장에 집중하자. 제가 이 영화를 보는 관객분들이 보셨을 때 제가 유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거를 같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마음 하나로 그냥 그 장면을 찍으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혹시 그게 전달이 되었다면 더 좋았던 거고, 처음에 감독님한테 그런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부산에서 찍으려고 했다가 일본으로 바뀐 다음에 대본이 좀 수정되고 궁금한 거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윤수도 아마 카오쿠를 알 텐데 그 오토가 죽은 것도 알 텐데 카오쿠 앞에서 우리 둘의 이런 러브 스토리를 그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라고 한번 제가 감독님한테 쓸데없는 질문이었죠. 그냥 저는 그게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제가 평소 성격도 좀 소심한 편이고 그분 앞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질문을 했었는데, 그냥 윤순 카오쿠의 그런 사정까지는 모른다라는 설정으로 뭐 이 대본을 감독님은 생각하셨다고 해서 저는 신경 안 쓰고, 어쨌든 최대한 저도 똑같이 그 식사 장면에 집중하려고 노력했고, 우리 둘이
네, 유나랑 윤수가 정말 건강하게 이어져 있구나라는 게 표현됐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네. 아마도 그냥 그 순간에 감독님 연출 연기 지도 스타일대로 그 순간에 엄청나게 집중하려고 했던 그 에너지가 그대로 이제 따뜻한 그 분위기로 전달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네. 네, 네, 네. 사부 타보신 분 있어요? 뭐지? 대현이는 운전하는 건 아니죠? 네. 그냥 타보기만 한 거죠? 네. 두 분은 안 타봤어요? 아예? 네. 타면 안 되는 줄 알고. 타보셨나요? 라고 네. 세배분들 저는 타보셨나요? 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신기했어요. 저도 보고 사부 보고. 그거 보고. 네. 한번 타볼 수 있었는데 별로 이렇게 타야 되겠다는 의지가 좀 없었던 것 같네요. 그렇죠? 그때 보면. 만져보기라도 할까 그러니까 만져보기라도. 문을 열어보기라도 할까 그랬어요. 감독님 대사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쉬운 대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집중해서 들으면 되게 잘 들리는데 얼른 딱 이렇게 전달하려고 할 때 질문에 있어요. 추상적인 대사들이 많았는데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만의 것으로 만드는데 어떤 노력이 필요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감독님 대사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쵸. 네, 네. 뭐 이렇게 요구하고 할 때 자신을 믿으세요라던가 네. 아니면 유림 씨를 캐스팅한 저를 믿으세요. 그러는데 저도 정답은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럼 막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평상시도 그런 대사 저거를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네. 극 중의 대사들도 그런데 그거를 이해하는데 어렵거나 그러진 않으셨는지. 네. 뭔가 제가 이렇게 살면서 단순하게 살았던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드라이브 마이카 할 때 되게 단순했어요. 감독님 뭐 질문 없냐고 했을 때 저 없습니다. 약간 그랬었고 감독님이 저한테 유림 속에서 나오는 진짜. 엄청 좋은 남편으로 좋은 남편으로. 느껴졌어요. 뭐 얘기하고 싶죠? 아무 생각이 없이 너무 단순해졌다. 아, 네. 그리고 히로시마에서는 히로시마에서. 그리고 감독님이 제 안에서 나오는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감독님 말을 되게 잘 믿었어가지고 그래 내게 맞아 이러면서 내가 생각한 게 맞아 저를 믿는 방법을 좀 배웠었던 것 같고요. 추상적인 건 그냥 추상적인 것 그대로 둬도 그거는 네 그만의 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굳이 막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고 어느 순간에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 순간을 기다리는 재미도 있었고요. 네. 사실은 제가 히로시마 현장에서는 제가 유림 씨 통역을 했었거든요. 네. 저도 항상 감독님이 말하는 거를 통역을 해주면서 근데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맞아. 이게 맞아? 감독님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알아서 알아들어야지 내가 그거를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근데 뭐 우리 유림 배우는 찰떡같이 그냥 본인 스스로 네. 잘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네. 필태 배우님 세 분이 드라이브 마이카가 첫 장편 영화 출연작은 맞나요? 네 맞아요. 세 분 다 첫 장편 영화 출연작인가요? 네. 뭐 출연한 적 있나요? 단역급으로는 아무튼 근데 약간 그래도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역할을 인지시킨 거는 이 영화가 처음인 거죠? 네. 근데 일본 영화잖아요. 한국 네. 영화도 아닌. 일본 영화고 일본 현장에 일본 스태프들이 있었고 일본에 등장한 배우들도 있었고 막 대만 배우도 있었고 필리핀 배우도 있었고 어떠셨나요? 그 일본 영화에 한국 배우로서 출연을 했고 그 다음에 현장에는 되게 다양한 언어들이 좀 공존하고 거기다 수어까지 있어서 수어 통역사분들도 계셨고 그 경험이나 어떤 느낌이었는지 뭐 다른 작품들 출연해 보셨을 테니까 제가 옛날에 일본에 잠깐 살았었는데 1년만 이렇게 워킹홀리데이로 가서 살았었는데 그때 이후로 그 원전 폭발하고 그래가지고 겁이 나서 못 갔었거든요. 근데 십몇 년 만에 처음 가게 된 거예요. 일본을? 도쿄에. 네. 네네네. 그래서 일단 제가 살았던 나라고 그때 지금 연락이 다 끊겼지만 그때 친구들도 막 생각이 나고 그 사람들한테 십몇 년 전에 제가 뭐 배우가 꿈인데 그래서 나중에 뭐 유명한 배우가 되면은 친구들이 우리가 공항에 나갈 테니까 꼭 아는 척 하라고 막 그랬던 것도 기억이 나고 막 그래서 되게 감격적이었죠 저는. 네, 사람들이 과연 이 영화를 봤을까도 궁금하고.
근데 사실은 휘태 배우님은 일본어를 좀 하시잖아요. 유림 배우님은 일본어를 그때 당시에는 지금 많이 잘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못했는데 언어가 불편하고 그러는 건 별로 없었죠. 네, 옆에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드라이브 마이크 안에서도 유나가 윤수를 통해서 이제 계속 네, 계속 해주고 뭔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불편함이 전혀 없었어요. 그때 아니 당시. 의외로 이제 해외 촬영을 가거나 아니면 외국 감독님이 요즘 오셔가지고 연출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의외로 해보면 사실 언어는 별 커다란 네. 문제가 아니죠. 되게 네. 문화 차이나 언어 차이가 촬영을 하거나 컨텐츠를 만들 때 장애가 될 것처럼 잘 모를 때는 생각하기 쉬운데 네. 의외로 막상 해보면 전혀 훨씬 더 집중하고 훨씬 더 네네. 재미있게 행복하게 촬영을 하셨으니까. 네. 네네네. 세 분한테 혹시 인생 영화가 있을까요? 드라이브 마이 카 말고. 아, 너무 많은데요. 먼저 생각나시면 먼저 얘기하셔도 돼요. 필요는. 생각해봐야 돼? 저는 요즘에 되게 인생 영화에 대해서 질문을 꽤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 저는 버드맨이라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고요. 데몰리션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두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한 인물이 어떤 감정을 풀어내가는 과정을 보는 게 저는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버드맨을 봤을 시기에 제가 배우로서 제 모습을 되게 생각하던 시기였었거든요. 근데 그 버드맨에서 그 남자 주인공이 연극하는 씬에서 왜 나는 이렇게 사랑을 갈구해야 돼? 라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한 대사, 뭐 한 장면 그런 것들이 저한테 꽂히면 저는 되게 사랑하는 편이라서. 그리고 데몰리션은 엄청 파괴하잖아요. 사실 그때 당시에 제가 데몰리션을 보고 있을 때 제 내면에서 그렇게 파괴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는데 영화를 통해서 많이 좀 희열을 느끼게 해주는 영화이기도 하고요. 그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헤드셋 끼고 혼자 미친 듯이 춤을 추거든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좋은 게 누구나 그렇게 한 번씩 해보고 싶지 않을까? 과연 누가 저렇게 용기 내서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들도 했었고 두 영화 다 저한테 어떤 희열감을 주는 영화여서 기억에 굉장히 오래 남습니다. 네. 네. 저는 인생 영화는 되게 자주 바뀌어요. 그때그때. 그 전날 본 영화가 더 인생 영화인 정도로. 원래 시네마 천국 되게 오랫동안 좋아했고 뭐 지금 안 좋아한다는 건 아니고 그런데 지금 기억이 나는 거는 얼마 전에 극장에서 본 코다. 저도 봤어요. 네. 와 진짜 아카데미에서 우리를 제끼고 누가 작품상을 탔을까 하면서 봤는데 와 진짜 극장에 몇 명 없었는데 다들 훌쩍이고 있었어요. 너무 인상 깊었고 제가 사실 그렇게 깊게 고민해보지 않았던 그 청각장애에 대해서도 진짜 많은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머릿속이 엄청 복잡해졌었습니다. 코다 베리어 프리 버전 만들어졌나요? 만들어졌어요? 아니면 만들 예정이에요?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그 원래 코다가 프랑스 영화 미라클 벨리에라는 영화의 리메이크예요. 미국 리메이크. 미라클 벨리에도 엄청 좋아요. 그거는 몰랐어요. 베리어 프리 버전도 만들어져 있어서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코다도 만들고 있어서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저는 두 분 말씀하시는 동안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떠오르는 영화가 없네요. 네. 영화를 많이 안 보시는 거죠? 아니 영화 제가 좀 이상하게 좀 편식을 많이 해서 제가 좋아하는 장르나 제가 보고 싶은 영화들만 봐서 이번에 아메리카에 오스카 가서 느꼈던 게 제가 외국 배우분들이나 감독님 성함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반성을 좀 많이 했고요. 사실 저는 만약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너무 기억에 남는 배우나 저 배우가 누군지 너무 알고 싶을 때만 감독이나 배우분들 이름을 검색하는 편인데 그분들이 제 눈에 안 들어왔었던 건가 그런 건 아니지만 진짜 제가 너무 모르더라고요. 이번에 갔었어도. 그래서 좀 반성을 많이 했고
네, 코다는 제가 극장 가서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극장에서 안 하니까 배리어 프리 버전을 극장에서 보시던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극장에서 아직 하고 있나요? 아카데미 무슨 저걸로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아서. 작품상 맞죠? 네. 코다 진짜 추천해드립니다. 아까 질문을 하나 대답을 안 하고 패스한 게 있었네. 앞으로 영화 위주로 출연하실 건가요? 아니면 뭐 연극이나 드라마도 병행하실 건가요? 원래 유림 배우는 드라이브 마이 카 이후로 저는 앞으로 영화만 할래요 그랬던 거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떠신가요? 마음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뭔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하나로 정해놓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연기를 할 생각이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연 배우님? 저는 뭐 원래 계속 연극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극단도 있어가지고 연극은 뭐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극단 작품 올라갈 때 출연할 생각이 항상 있고, 그러니까 어떤 배우가 되겠다기보다 제가 사실 처음에 배우가 됐던 거는 무조건 유명해져서 돈을 많이 벌고 싶었기 때문이었었어요. 그냥 어렸을 때 생각에 그냥 서울을 동경하면서 TV에 나오시는 분들을 너무 동경을 했고 그쪽에 관심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유명해지고 싶다. 내가 우리 집안을 일으키려면 유명해져서 돈을 많이 버는 방법밖에 없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뭐 무조건 돈 많이 버는 뭐 일을 하고 싶었었는데 하면서 확실히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었어요. 지금은 그냥 연기만 하면서 내가 평생을 살 수 있어도 너무 행복하겠다 라는 생각을 매일 가지고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데, 어쨌든 배우는 연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연기할 기회가 많아진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네, 저도 사실 뭐 영화, 드라마, 연극 이런 거 상관없이 제가 배우로 존재할 수 있다면 저도 언제든지 열심히 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대현 배우님 코다랑 미라클베리에 여기서 한대요. 예스. 네, 대현 배우님 여기 건대 입구 사실 삽니다. 그래서 여기 초대권도 받았습니다. 초대권도 받아서 사는 것까지 미라클베리에도 볼 수 있고 코다도 볼 수 있답니다. 네. 네, 저도 뭐 막 장르를 이렇게 가리지 않고. 따지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래도 굳이 영화랑 드라마가 동시에 오파가 온다면 나는 영화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겼나요? 혹시 드라이브 마이 카 이후? 그렇죠. 영화가 일단 오스카도 가보니까 그쵸? 거기에 완전 영화 매니아들이 다 모여있는 것 같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할리우드에서 활동하는 배우분들하고도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진짜 영화를 내가 그냥 대충 그냥 배우로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파고 들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들어와서 이제 뭐 그런 뭐 활동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국립극단에서 연극인 회원을 갱신하라고 문자가 와서 갱신하려고 했는데 제가 3년 동안 연극을 안 했더라고요. 그것도 충격을 받아서 이제 막 연극이나 그런 거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나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새 배우분들한테 베스트 씬, 이것도 2개 질문이 있어가지고 드라이브 마이 카에 나의 가장 좋아하는, 마음에 들어하는 씬 하나씩 뽑는다면? 마법 씬 질문도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항상 소녀랑 자니스가 할 때 거기서 뭔가가 일어났다 이 대사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대체 뭐가 일어난 건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천재라고 감독님한테 칭찬받았던 그 장면이 신지. 네, 저 칭찬받았습니다. 제일 칭찬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유림 배우가 감독님한테 천재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칭찬을 많이 받았던 그 낙엽 줍는 장면이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씬이요? 좋아하는 씬, 뭘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조금 뻔하지만 식사 씬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씬에서 하는 얘기들이 유나의 말이지만 제가 느끼고 있던 감정들이 그대로 전해지는 대사들이어서 유나가 채웁의 텍스트가 몸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게 해줬다라고 해서 매일매일이 즐겁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 식사 씬을 찍으면서 드라이브 마이 카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생기를 다시 찾고 이렇게 무언가 하고 있다는 것에 되게 즐거움을 느끼고 있어요 라고 어떻게 보면은
카메라 옆에 계셨던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님한테 뭔가 얘기하는 유림이 보이기도 해서 저는 그 장면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리고 되게 화목한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그 씬 찍었을 때도 다른 씬도 그렇겠지만 유독 화목했기 때문에 제 마음에 되게 깊이 남아있고 좋아하는 씬입니다. 네. 두 장면이요. 두 장면, 아니 한 장면 얘기해도 되고 두 장면 네. 얘기해도 되고. 네, 저도 너무 많은 분들이 똑같이 얘기해 주시는 장면도 저도 좋지만 저는 그래도 좋아하는 장면보다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대사가 마지막에 가오쿠가 미사키를 껴안고 나는 제대로 상처받았어야 됐다라는 대사가 저는 유독 그 대사가 계속 마음에 남아 있어가지고 저도 좀 상처받는 걸 두려워해서 항상 끝까지 상대방을 마주하지 못하고 좀 사실 피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냥 저 혼자 참으면 되니까 괜히 싸워서 문제를 일으킨다기보다 싸워서 상대방을 잃거나 뭐 다시 화해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지만 뭔가 불만을 얘기했을 때 그 상대방과 눈치 보면서 계속 이 사람을 어색하게 대하는 게 싫어서 저는 항상 저도 피해버리거나 저 혼자 참아버리기 때문에 그 대사를 들었을 때 아 나도 앞으로 좀 더 제대로 마주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장면을 제일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하는 장면이고 대사입니다. 네, 저는 매번 말씀드렸던 장면인데 그 차 안에서 카오쿠랑 타카츠키가 1대1로 이렇게 대화하는 그 장면이 제일 긴장감 넘쳤고 그 마지막 대사를 향해 가는 그 마지막 대사의 의미도 굉장히 와닿았는데 그걸 향해 가는 그 시퀀스가 정말 압도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장면을 꼽겠습니다. 감독님이 그 차 안에서 대화하는 씬들이 되게 많잖아요. 많은 영화에서 그 차라는 공간을 이렇게 고정된 공간이 아니고 계속 이동하는 공간이고 전에 감독님 그 코멘터리인가 뭔가 보니까 계속 그걸 굉장히 강조해서 되게 이동하면서 어느 곳에 국한되거나 정지하지 않는 공간이면서 다른 제3자가 둘이 있으면 끼어들 수 없고 또 보통은 할 수 없는 이야기들도 이렇게 막 다 할 수 있는 공간적인 그 느낌이 되게 좋아서 우연과 상상에도 자동차 신이 나오고 사실 드라이브 마이 카는 뭐 거의 그런 거고 그래서 그 장면들을 참 거기에 되게 방점을 좀 두시고 연출하신 느낌이 있는데 아무튼 감독님이 3명의 한국 배우를 사실 부산 촬영이 취소되면서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저희는 오디션 보고 다 뽑혔는데 그리고 저희도 부산 헌팅이랑 다 끝났어요. 그래서 3월 15일 날 일본 팀이 들어오기만 하면 부산에서 거의 70%를 찍는 영화였거든요. 그때 시나리오 부산 거 보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3월 15일 날 못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은 그냥 찍었고 코로나에서 그리고 저희는 11월까지 기다리기로 했다가 11월 돼도 상황이 바뀌질 않아서 히로시마로 옮겼다고는 들었는데 그때도 우리 보고 오란 얘기는 안 했어가지고 한국 배우는 없이 가나 보다 그랬는데 3명 와야 된다고 그래서 저랑 또 한 명의 이제 PD랑 같이 5명이 가게 된 건데 감독님 아무튼 한국 배우들에 대한 애정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느끼기에도. 그리고 부산 촬영하시려고 그랬었잖아요. 어떻게 세 분은 아카데미 가서도 감독님이랑 얘기 많이 하셨으니까 감독님이 한국을 좋아하시나요? 한국에 대한 어떤 특별한 저희가 있으신 건가요? 질문에 있었어요? 영화의 한국인들이 감독님이 한국과 친숙한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이렇게. 한국이라는 나라나 뭐 문화나 우리 민족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전복죽 되게 좋아하시고 삼겹살 음식은 엄청 좋아하세요. 네, 음식 엄청 좋아하고 이 전복죽은 진짜 새벽에 나가서 드실 정도로 맞아요. 네. 그렇죠. 네. 사실은 부산 촬영도 자동차로 계속 찍어야 돼서 사부라는 자동차를 가져가기 좀 편한 해외에 자동차 촬영이 잘 될 수 있는 곳 협조 잘해줘. 거기에 이제 한국이 후보로 올라 있었고 한국은 외국 영화가 들어와서 촬영을 하면 외국 영화 인센티브라는 그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돈을 많이 쓰시면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그때 제도가 있었어요. 그것도 메리트였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결정이 됐던 거였는데 이제 그러면 그런 지원금도 있고 그러니까 한국 회사가 더 일이 많아져서
그때는 이제 저희가 되게 많이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게 안 돼서 그러니까 특별히 막 한국에서 막 찍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한국이 제일 적당하다라는 판단 때문에 부산에 오기로 하셨던 건데 안타깝게 오다가죠. 어떨 거 부산에서 찍었으면 어땠을까요? 내용이 어때요? 시나리오가 많이 바뀌었나요? 읽었을 때 어땠어요? 부산 버전 읽으셨을 테고 히로시마 버전 바뀐 거 읽으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생각나는 건 부산 버전에는 제가 무용하는 씬이 있었어요. 네. 그러네. 저희가 그래서 연습하면서 오디션 때 무용 이렇게 춤추는 거 하려고 그러지 않았었나 원래? 아니었나? 네. 그건 아니었군요. 누구예요? 유나. 그래서 뭔가 같이 모여서 연극하는 씬에서 이제 뭐 띠! 만약에 제가 닭띠잖아요? 그러면 닭띠를 몸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은 말띠잖아요? 그럼 말을 몸으로 표현하고 하면서 이제 유나는 춤이 전공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춤도 배우고 그랬었는데 이제 스케줄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제 히로시마로 변경되면서 그런 장면들이 좀 빠져서 네, 조금 아쉬웠어요. 네, 열심히 출 수 있었는데 네. 바뀌기 전 대본에 원래 가오쿠가 나중에 식사하는 장면에서 히로시마에는 언제 왔어요? 라는 대사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는 부산에서는 아예 필요 없는 대사였었어요. 그냥 유나가 항상 집에 와서 대본을 매일 읽는데 너무 기뻐한다. 나는 가오쿠 당신한테 질투를 느끼고 있다. 이런 대사가 원래 있었어요. 원래 식사 장면 히로시마에 대해서 물어보는 장면이 아예 없었고 그런 장면이 있었고 그 뒤로는 사실 별로 바뀐 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건 뭐 여담이긴 한데 저는 오디션 때 발레를 했었습니다. 감독님 시키셔가지고 네. 뭐 잘하는 거 없냐고? 네, 발레 한 적이 뮤지컬 때문에 발레를 배운 적이 있다 그러니까 오디션 때 시키셨어요. 네. 아니 근데 사실은 부산에서 아니고 히로시마였기 때문에 저희는 그 도쿄 2주간의 격리 동안 엄청나게 대본도 많이 읽고 엄청나게 준비도 많이 하고 되게 여유 있게 히로시마에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여행하는 느낌도 있었고요. 제가 푸딩을 진짜 좋아하는데 아시겠지만 제가 맨날 푸딩 사 먹으러 나가고 그런 소소한 저만의 재미와 행복이 있었습니다. 뭔가 여행 간 느낌이었어요. 그때 이제 코로나 한창 이제 심해지고 여행에 다 못 가던 상황이어가지고 와, 나 지금 타국에 있구나. 약간 이런 느낌도 들고. 그렇죠. 저도 코로나 때 일본 갔다 왔다고 엄청 자랑했던 뭔가 이주경리 하면서 부러움을 많이 샀던. 피태 배우님은 부산에서 찍었으면 유정의 역할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 거. 형사 아니었어요 원래? 아니요. 형사나 뭐 시킨다 그래서 감독님 그랬던 거 같으로 나는 기억하는데. 저 처음부터 유정이었어요. 처음부터 유정이었어요? 그러면 부산에서 찍었을 때도 유정이었던 거죠? 네. 부산에서 찍었을 때도? 그렇구나. 누구예요? 아니에요. 약간 유정이 대만인가? 맞아요. 다른 나라 사람이잖아요 원래. 맞다. 다른 나라 배우가 오면은 감독님이 휘태 배우를 되게 마음에 들어해서 형사라도 시킨다고 했었어요. 우리 뒤에서 그 얘기가 기억이 나. 제가 듣기로는 그냥 대만을 국적만 바꿔서 한다고. 그게 한국에 있을 때도? 네. 오디션은 윤수 보신 거잖아요. 맞아요. 저도 막 나이가 되니까 헷갈려서. 제 남편이 됐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내가 형사가 됐을 수도. 참고로 그 형사로 나오는 분 감독님이세요. 종이달 감독님이세요. 종이달이랑 기리시마 그거 정확하게 제목이 너무 길어가지고 썩 기리시마 동아리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영화 있잖아요. 그거 감독님 요시다 다이치 감독님. 그래서 근데 그 감독님이 출연을 하셔가지고 하마구치 감독님이랑 친하신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친하신 줄 알았어. 그래서 왜 요시다 감독님이 형사 역으로 출연하시나요? 물어봤더니 전혀 몰랐는데 그 요시다 감독님 얼굴이 하마구치 감독님이 제일 좋아하는 일본인 얼굴이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긴 남자 얼굴을 되게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요시다 감독님이 꼭 출연했으면 좋겠다고 프로듀서한테 얘기를 해서 프로듀서가 감독님한테 한 거래요. 그래서 그냥 흔쾌히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거기도 나름 한예술 하시는 유명한 감독님이시기 때문에 와, 신기해.
아, 이 약간 그 뭐지? 그 마지막 장면에 그 미사키가 왔을 때, 한국에 왔을 때 마트에 사람들 마스크하고 있었나요? 네, 네. 아, 그렇죠? 네, 아, 그게 마스크 처음 나온 거죠? 네. 아, 그 질문이 있었어요. 마스크하고 나오는 게 코로나 시기 요거를 좀 반영하려고 그렇게 하신 건지 감독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그거는. 네. 그렇죠? 감독님의 의도라서. 그리고 식사 장면에 사실은 요거 되게 질문 하나 있었는데, 그거 그때 제가 그 촬영할 때 약간 내 얘기 하는 거야? 약간 이랬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약간 이런 그게 약간 연출 때문에 살짝 그렇게 나온 장면인데 거기에 대해 질문하신 분이 있었어요. 아, 여기 있네요. 식사 장면에서 유나가 윤수에게 나에 대해 얘기하는 거야? 라고 물었을 때 윤수는 잠시 고민하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좌우르졌습니다. 이때 영화는 윤수의 얼굴을 좀 더 가까이에서 단독 컷으로 잡기도 하는 만큼 그 아니? 라는 무언의 대답에 무게를 둔 느낌이었대요. 관객분 한 분은. 과연 유나는 본인 얘기하는 줄을 몰랐나요? 네,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유나는 들리지만 일본어를 몰라요. 네. 그래서 일본어로 가오프랑 윤수가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어를 어떻게 얘기하는지는 윤수가 통역을 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상황이고, 네. 자, 윤수는 왜 유나의 얘기를 했음에도 아니라고 했나요? 그게 약간 어저쪽에 아니?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뭐 우선 저도 왜 그 표정을 그렇게 잡으셨습니까? 근데 제가 보면서도 왜 저런 표정을 지었을까? 왜 그랬을까? 계속 그 표정을 왜 그렇게 왜 그쵸? 예, 강조한 것처럼 꼭 잡으셨다고 저도 사실 느꼈는데, 우선 저는 계속 유나 얘기를 가오쿠 씨 얘기 하다 보니까 좀 뭐 첫눈에 반했다 뭐 이런 얘기라든지, 사실 네, 엄청 사랑하고 이 사람을 계속 지켜주고 싶고 뭐 저 때문에 일본에 와서 엄청 외로워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계속 가오쿠 씨한테는 할 수 있지만 유나한테는 저는 할 자신이 없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믿고 와줘서 너무 고맙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뭐 계속 뭐 이해해달라, 뭐 힘내자, 뭐 나를 믿어달라 이런 말을 하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오쿠 씨한테는 그냥 말할 수 있었지만 유나한테는 그냥 계속 좋은 얘기만 해주고 싶어 남편이지 않았을까라는 저의 판단에서 그런 좀 이상한 표정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대현 배우님 지금까지 한 번도 얘기 안 했던, 그러니까 대현 배우님이 현장에서는 아무튼 좀 되게 의욕이 넘쳤잖아요. 그래서 감독님이 계속 약간 너무 열심히 이렇게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좀 하셨잖아요. 네. 두 배우한테는 안 했는데 이제 대현 배우님 너무 열심히 하려고 그래가지고 약간 그거는 잘렸죠. 가옥구가 머리 아플 때 막 달려가고 네. 그때서 제가 현장에서 보기로는 대현 배우가 거의 무슨 약간 무슨 구조대처럼 막 뛰어갔던 기억이 나서 감독님이 저한테 운동했냐고 물어보셨어요. 그거 말고 또 너무 이렇게 과한 애정을 보이지 말라 뭐 이래서 감독님이 또 당부하신 말씀 네, 뭐 있으셨나요? 평소에 제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좀 잘하고 싶거나 열심히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이게 얼굴에 드러나거든. 제가 표정을 잘 못 숨기기도 하고 그냥 평상시에 기본도 잘 못 숨기는데, 이 열정과 의욕이 만약에 생기는 일을 만나면 진짜 주변 사람들도 느낄 만큼 사람이 달라져서, 제일 처음 도쿄 격리 가서 들었던 게 감독님이 오디션 때보다 시야가 많이 좁아져 있다. 그런 말을 들었었고, 뭐 촬영 중간에도 만나면 뭐 오늘 어땠나요? 뭐 좋았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까? 열심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항상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것도 여담이죠. 이제 편집이 된 부분인데, 가오쿠 씨에게 히로시마 국제연극제 홈페이지에 시를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밖에서 괜찮겠냐라는 그 대사는 나왔잖아요. 밖에 공원에서 하는데 인터뷰 도중에 이제 가오쿠가 눈이 아파서 이렇게 하는 장면인데, 저는 대본을 알아버렸으니까 이 사람이 원래 대본에는 아파서 이러다가 쓰러진다였어요. 벤치 뒤로 가오쿠가. 대본을 미리 알고 있는 제가 흥분한 나머지 살짝 이렇게만 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니시지마상이 한마디 해주셨어요. 눈에 뭐가 들어갔을 수도 있지 않니? 그날 호텔 가서 제가 혼자서
되게 웃겼었어. 네. 그래서 너무 막 달려가가지고 윤태연이가 나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는데 네, 나중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하마구치 감독님 영화를 보면 다들 좀 뭔가 이렇게 힘을 뺀 느낌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니시지마 배우님도 원래 약간 막 연기를 하지 않는 스타일이잖아요. 뭔가 연기를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조금 더 하마구치 감독님이랑은 좀 맞는 스타일의 배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나머지 분들도 좀 그런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다들 대현 씨도 드라이브 마이 카에서 보면 힘 딱 뺀 느낌으로 보여요. 현장에서는 가끔 힘이 들어갔지만 힘 좀 뺀 느낌으로 보였습니다. 네. 블루레이 질문하신 분도 있어요. 일본에서는 블루레이가 2월 18일 날 출시가 됐고요. 한국은 지금 저한테 6월 중에 출시해도 되는지 일본에 물어봐 주세요 라는 메일을 제가 받아서 일본에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어차피 일본에 2월에 이미 출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6월에 출시해도 제 생각이 될 것 같고 꽤 깁니다. 메이킹이 들어가 있어요. 영화 본편 외에 60분 넘는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감독님이랑 니시지마 배우가 대담한 것도 한 15분 정도 또 추가돼서 받은 걸로 알아서 세 분의 그 현장에서의 인터뷰들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밌습니다. 막 헤어지는 날 막 다 울고 있는 울음바다 감독님 살짝 울컥하시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약간 보시는 분들이 저희 그 직원이 한 명이 체크를 했어요. 이렇게 뭐가 있나 없나. 근데 그 친구는 아무런 상관없는데도 자기도 울컥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감독님 울컥하시는 거 보고 현장에 약간 따뜻했잖아요. 현장이 그 따뜻했던 현장 고생은 됐었지만 코로나 시기에 촬영하느라고 그런 느낌이 영화처럼 메이킹에도 고스란히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보실 수 있는 거는 2월 정도. 네. 자, 추가 질문이 또 없어서 다음 GV가 또 언제 잡힐지 몰라서 무주 가는 거가 확정인가요, 저희? 확정은 확정인 거죠? 이것도 스포일러인가? 무주국제영화제에서 아마 덕유산 야외 상영하는 걸로 아마 결정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덕유산 야외 상영할 때 이제 배우분들 모시려고 해서 그게 6월이니까 한 달 정도 남은 거죠? 그때 아마 또 한 번 GV가 있을 것 같고 네. 자, 오랜만에 GV 하셨고 아카데미 갔다 오셨고 뭐 되게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 속에서 오랜만에 하셨는데 뭐 다음에 또 대현 배우는 하죠 참 우연과 상상 때문에 네. 여기 어떤 분이 꼭 가겠다고 이런 거 올리셨어요. 아이고 네 그날 저는 그냥 조용히 숨만 쉬고 있을 생각입니다. 네, 일본에서 배우님이 와주시는데 제가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요 저는. 아마 하마구치 감독님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들어보고 싶으신 게 아닌가 싶어서 아마도 또 스케줄이 뭐 하나 생기면 또 움직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거의 마무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들 다음 작품들 이제 또 준비하시고 그러셔야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하시면서 마무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배 씨. 네. 사실 너무 오랜만에 GV여서 긴장이 되더라고요. 저도 약간 살짝 긴장 오늘은 되는데요. 네, 오랜만에 만났더니. 네, 근데 너무 오랜만에 GV이지만 뭔가 이렇게 관객분들 만나는 게 여전히 설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한다는 게 참 코로나 시기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더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저는 발레리나 네, 이제 드라이브 마이카의 힘을 얻어서 다음 작품을 또 열심히 꾸려나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드라이브 마이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뭔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언제 또 GV가 이렇게 있을지 모르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뭐지? 그 일본이 제가 한 달 전에 들었던 게 100억을 돌파했어요. 흥행 수익, 박스오피스. 네. 아마 100만 명 정도를 그러니까 그때는 82만 명인가 그랬는데 지금 그 8월 20일인가 개봉했죠? 네. 일본은 네. 8월이에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지금 10개월째. 일본은 완전 롱런 장기 상영에 들어가서 일본 영화다 보니까 100만 명.
거의 돌파하는 영화가 됐어요. 네. 엄청 또 거기 사다이상 엄청 돌아가는 영화였는데 그리고 프랑스가 20만이 좀 넘은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스코어를 들은 나라는 없어요. 제가 안 그래도 확인을 어저께 그 사다이상한테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아직 스코어를 정확하게 몰라서 제가 보기엔 한국이 세 번째가 아닌가 싶은데 아마 그래도 이런 영화들이 좀 이렇게 7만 5천 명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20만 된 나라도 있고 막 100만 된 나라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극장이 끝나더라도 말따나 VOD도 볼 수 있으니까 주변에 영화는 한번 꼭 보면 좋은 영화잖아요. 네. 저기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 꼭 한번 보라고 같이 응원해서 저희 배우 세 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꼭 마음에 간직하실 수 있게 막간을 이용해서 영화 홍보 한번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홍보 드라이브 마이카 많이 응원해주세요. 태영 배우님. 아, 저도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또 뭐 나름 단장을 하고 네, 만나러 온다는 생각이 좀 많이 설렜고요. 확실히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본업은 배우인데 이제 일을 안 하고 있을 때는 내가 뭐 하는 사람이지라는 생각을 네, 가끔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 만나고 또 이런 자리에 초대가 돼서 진짜 너무 설레였고요. 집이 저는 여기 근처라 가지고 네, 막 신나게 걸어오면서 네, 여기에 이런 극장이 또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사실 저는 좀 이 영화가 이제 조금씩 이제 한창 이제 정점에 뭔가 분위기에 달아오르다가 오스카도 끝나고 조금씩 극장에서 상영관도 없어지면서 GV 횟수도 줄면서 이게 좀 잊혀져 가는 게 너무 좀 이제 놔줘야 될 땐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도 이제 드라이브 마이 카를 가슴에 담아두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될 땐가 싶으면서 좀 살짝 더 봄을 타면서 네, 좀 우울해질 때가 가끔씩 있는데 어쨌든 좋은 영화는 또 후년에도 뭐 언젠가 또 새로 보게 되면 또 가슴에 남아있을 거라고 믿고 저희 배우분들 세 분 꼭 좀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고 네 드라이브 마이 카 또 언제든지 또 위로가 필요해질 때 꺼내볼 수 있는 영화가 되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뭐 다른 두 분의 배우가 이제 은경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저도 진짜 오랜만이어서 특히 오스카 갔다 온 다음에 첫 집이다 보니까 되게 훨씬 긴장이 되면서도 뭔가 더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에피소드도 더 많이 얘기하고 네, 그래서 저도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고 뭐 드라이브 마이 카가 이제 오스카도 탔고 이제 거의 이제 극장에서도 좀 내리는 분위기죠 이제. 그렇지만 GV가 몇 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게요. 네. 예. 저도 다시 한번 또 보고 싶네요. 드라이브 마이 카 오랜만에. 네, 다시 한번 보고 만약에 GV가 또 잡힌다면 그 전에 꼭 다시 한번 보고 하면은 더 풍성한 얘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드라이브 마이 카 이제 저희 뭐 수입 정산도 이런 것도 해야 돼요, 비즈니스는. 그러면서 찾아보니까 6개 상영관이 남아 있어가지고 일본에 현재 6개 상영관에서 뭐 상영 중입니다. 뭐 곧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메일을 보낸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아직 하고 있는 극장이 있어서 극장에서 꼭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직은 있습니다. 더숲도 하나요? 아직도? 더숲 계속 올해 하나요? 올해 할 것 같기도 한데. 더숲의 열정? 제가 저번 주까지는 있었던 것 같은데 시간표가 2주마다 달라져서 지금 이번 주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열정 보셨어요? 아직 못 봤어요. 네. 열정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어제 더숲 갔다가 열정 포스터인가? 네. 받았어요. 약간 감독님 그 졸업작품 같은 도쿄 예대 졸업작품 같은 거라서 막 이렇게 여러 편의 단편, 중편 이런 것들 만드셔가지고 어떤 게 처음이냐 뭐 이런 프로필 이제 만들 때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하마구치의 시작은 열정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열정도 보시고 요즘 뭐 영화가 막 갑자기 해피아워, 드라이브 마이 카, 열정, 그다음에 우연과 상상까지 하마구치 감독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시거나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쫙 한번 보시면
한 감독에 대해서 여러 작품 보면서 이제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도 참 즐겁고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즐거운 시간들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GV는 이걸로 마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